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겁니다. 거기 몇 번지 거기에 땅을 사서 저기 펜션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펜션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부동산 가서 땅 사고 건축업자 수배해서 건물 올릴 거야. 이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에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공무원이 말한 건 다 믿어야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선행조치라고 합니다. 즉, 선행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 거지.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 예,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 선행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생되면, 어머,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 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지금 건물 지으려고 땅 파고 있는데 공사 중지 할 수 있어. 이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땅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2억 7,842만 5,300원 들었는데,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상의 원칙으로 삼고 이것을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우, 신뢰보호원칙이라는 말 하기 위해서 이만큼 빌드업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뭐야? 나는 이 부분인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일정한 요건이 뭔가 세세하게 풀어서 할 만한 거는 이 말밖에 없어. 법적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지들이 잘못한 거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이거는 뭐지? 이제 궁금한 거야. 이렇게.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나는 공무원 네가 하는 말 믿고 지금 땅 사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취소 또는 무효의 해당이 대상이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면 위법하고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렇지, 일정한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첫 번째, 그냥 요 단어에다 저는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 요건이 조금 복잡한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세 번째, 어유, 조건이 많네.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나? 안 나와.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라고 해놨으니까 요렇게 끊어 놓고 이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지.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을 좀 요약해 줄 건가 보다 생각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을 보면 어쩌고 정리 뭐 해주는 거겠구나 라고 글의 구조를, 뼈대를 머릿속에 미리 세워 놓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쩌고 열거가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어느 부분에 좀 힘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첫 번째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예, 거기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펜션 허가 나죠. 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술 먹으면서 저기 남동 안산구청에 공무원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거는 안 돼. 그거 될걸요? 그건 안 돼.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실 밑줄 긋고 싶지 않았는데요. 네모 쳐져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건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밑줄 긋는 겁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은 시설의 건축 허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형식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용도 변경하면은 가능하죠?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 더하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의사표명 행위로 보아서 공적 행위 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답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안 해주면 그것도 의사를 표현한 거야. 가령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서 취소권, 영업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지. 행정기관의 이러한 권한을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장기간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사 표명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23번 손대러 가야지. 23번에 1번 행정기관의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1번 오케이. 2번 명시적 의사표명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명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묵시적인 것도 의사표명 행위로 봅니다. 2번 오케이. 3번 구체적 사안과 관련 없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요.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 내용의 질의에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지. 3번이 틀렸네. 찜찜하면 이렇게 화살표 해도 되죠? 다음 국민의 신뢰를 갖게 되는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행정의 말이나 행위를 통한 거 맞고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공적 견해라도 법적 상황이나 변경된 후에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이야기인 건데 이 이야기는 좀 추론을 해보는 거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적 견해 표명을 받아들여 주는 건데 여기에서 좀 잘못되거나 문제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법이 완전히 뒤집혀서 바뀌어 버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3번이 확실히 답인 거는 맞는데 5번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신중하다면 대기, 과감하다면 3번 찍고 다른 문제에다가 집중. 계속 또 보러 갈게요.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두 번째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 사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허가가 잘 안 나는 건데 서류를 조작해서 갖다 내면 이 정도면 허가 되죠? 라고 해서 써서 줬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서류를 위조한 거야. 그때는 누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했으나 허가 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 땅 파놓은 거 다시 묻어야 돼. 세 번째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반한 다른 조치를 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선행 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 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영업 여기 다 공사하고 인테리어 했는데 어디 있어? 행정기관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아서 개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학원 하려면 이게 면적이 얼마 이상 되고 소방시설 엄청 좀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뭐 같은 층에 뭐 노래방이나 이런 거 없어야 되고 남녀 화장실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5층 도면 끊어다가 보여주면서 여기 할 수 있냐고 얘기했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계약하고 영업하는 거지.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레이저로 된 그 자로 이렇게 면적을 재거든요. 재고 난 다음에 나의 괜찮습니다. 영업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실측을 하러 안 와. 학원을 못 해. 그럼 이제 미치는 거지. 이 요건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려준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가 돼야 학원을 운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우와 살벌하다. 80.01제곱미터야. 재면은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학원 개원할 거는 한 3월 31일쯤이야. 근데 이미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 3월 15일에 학원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 공무원이 나한테. 근데 내가 듣지 않고 지금은 되는데 이때면은 요걸로 맞추셔야 될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되는데 거기까지만 들었어. 뒤에 얘기를 안 듣고 공사했다 이거지. 와서 재봤더니 90이 안 되네? 이거 허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왜 네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 없어야 돼. 이렇게. 신뢰 요건이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러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뭐야? 요건이 모두 충족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예외 상황.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해서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나 국민 1 이게 공익 그 다음 제3자의 이익이 훨씬 더 커. 그럴 때에는 위의 조건 1번, 2번, 3번 오케이. 사실은 우리가 신뢰 원칙에 의해서 당신 영업하게 해드려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커요. 그런 상황이 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된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럴 거라고. 어디가 있어?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선행 시기, 선행 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법이 바뀌어서 15일부터는 90으로 바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보통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길지 않게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뭐 나와요? 뭐 한계, 전망, 뭐 그런 것들 나오지 않나? 아니면 요약해 준다던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뭐야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거네. 행정처, 구청에서 나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럴 수도 있지.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는 게 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 결국은 사실 법이라는 게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켜서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해서 보장된다면 법치주의에 사실은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됐을까요? 22, 3, 4, 5 네 문제죠.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22번 윗글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뢰 보호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1번 오케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없어요. 정답은 2번.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나와 있고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그때는 보호해드리지 못합니다. 언제? 여기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있지. 이렇게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이후에는 이렇게 그래서 4번 있고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 부분 해당되는 것 5번 얘기 있죠. 2번만 없다. 다음 23번 했고요. 24번 여기 잠깐 볼게요.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된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보호를 주장하려면 누가 잘못해야지? 행정기관이 잘못해야지. 근데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대? 행정기관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이 상황이지.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5번.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원인이 되어서 국민의 행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요. 정답은 5번. 다음 25번은요. 보기는 싹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볼게요. 가에 A가 신청한 토지개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 너희들의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허가는 위법한 겁니다. 맞는 얘기지. 다음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될 거라는 공무원의 회신을 믿었습니다. 회신 서류로 받았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맞죠? 국민은 그것을 신뢰한 겁니다. 신뢰했지.
3번. 법원은 행정기관이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A의 권익과 공익을 구별했을 때 법원 입장에선 이게 더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나에서 행정기관이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위법 상황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진짜? 행정여기에서 승인한 것은 얘 서류 낼 때랑 서류 내고 난 다음에 허위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착오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법원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 설립 안 되는데 설립해줬다. 왜? B가 잘못한 거지. 귀책 사유가 B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다. 폐쇄 명령,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폐쇄 명령 내려도 된다. 이야기 됐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일단 정지.